최근에 반도체 산업이 호황으로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S전자 2, 4분기 영업이익이 90조에 달한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매출에서 들어간 모든 인건비, 자재 비용을 뺀 금액이 90조다 하는 것은 하루에 1조씩, 한 분기에 90조니까 하루에 1조씩 벌어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윤을 낳는 기업이 됐는데, 이렇게 호황이 되는 것은 바로 인공지능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많은 산업이 이제 여기에 기반으로 활성화되면서 필요한 부분들, AI를,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반도체들이 엄청나게 수요가 많아지고, 그 반도체도 고급화되면서 단가가 올라가서 이러한 호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이제는 AI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에 그 기업 가치가 있을 정도로 이 AI가 부각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AI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용해 보셨습니까? AI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계속 이 변하는 속도가 빠르게 변해서 어느 시점에 전해야 될까 좀 망설이다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관련된 부분은 이후에도 몇 번 더 언급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역사관을 개관하고 외부에서 예약할 수 있는 역사관 예약 시스템이 필요해서 AI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 역사관 예약 시스템이 얼마나 가격이 될까, 이제 업체에서 문의를 받았는데 60만 원의 부가세 별도다 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뭘 좀 같이 보여드리고자 AI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전에 코딩을 했던 기억을 좀 되살려서 이렇게 달력을 놓고 일정을 누르면 이제 화면에 넣는 화면이 나오고, 이제 관리자 모드로 가서 관리하는 모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얼마 만에 만들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IT 쪽에서 좀 일을 해봐서 아는데, 이 정도 만들려면 한 2, 3일은 꼬박 걸려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텍스트만 입력을 쭉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입력을 했는데 1시간도 채 안 걸려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60만 원의 부가세 별도. 제가 1시간 만에 돈을 벌었습니다. 이 시대가 AI 시대, 이건 아주 단편적인 겁니다. 이 외에도 복잡하게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아까 본 그 내용이 소스 코드 페이지로만 18페이지입니다. 근데 저는 A4 용지 한 장 정도만 입력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소스 코드로 18페이지. 이 18페이지 입력하는 데만 한 2-3시간 걸릴 텐데, 그것을 프로그램화돼서 출력해내는 세상. 우리나라의 AI가 처음에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6년 알파고라는 이 바둑의 기술을 가진 AI와 또 우리나라 한국 바둑 기사의 어떤 대결로 생각이 되는데, 5번의 대국이 진행되었습니다. 바둑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많은 경우의 수, 이 슈퍼컴퓨터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국하는 그 대국자나 많은 바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인간이 얼등하게 이길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 딱 한 판만 인간이 이기고 4판을 지게 되는 1대4의 AI의 승리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한 판 이긴 것이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 후에 세계에 내놓으라는 바둑기사화했지만 AI는 지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AI 바둑판에 AI가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바둑을 두는데,
인간이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다시 우리나라의 바둑기사, 세계 1위인 바둑기사가 알파고가 아닌 그 카타고라는 이름, 이 고라는 게 바둑이라는 영어인데, 카타고의 그 대결을 했는데, 이틀 전에 했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수가 이 상수랑 둘 때 먼저 몇 점을 깔고 둡니다. 바둑을. 인간이 2점을 깔고 세계 1위가 뒀는데 그 AI에게 졌습니다. 오늘 2국, 그 다음에 내일 모레인가 3국이 하는데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AI가 계속해서 이게 확장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료가 많으니까 이긴다 생각하지만, 이제 AI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다 알고 있을 텐데, AI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자료를 많이 얻어서 통계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인간처럼 스스로 개발을 합니다. 이 개발하는 속도가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입력과 출력에 대한 부분들을 다 본인이 다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출력으로 내세우는 그런 부분들로 이게 시스템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미로 찾기 같이 이렇게 자료가 주어지면 찾아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분석,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부분들의 가장 최적화된 부분들을 위해서 스스로가 이 부분이 인간처럼 스스로 정체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 나간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빠르게, 아주 성장 속도가 감당할 수 없게.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계속 나아가서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적 작업을 할 수 있다 하는 의미로 AI가 아니라 AGI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제네랄이 G의 약자인데, 이제 일반적인 범용 인공지능,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생성형 AI. 내가 무언가를 입력하면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림이나 영상이나 아까 봤던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챗GPT가 2023년에 과학계 최고의 인물 10명 중 1명으로 뽑힐 정도로 이 AI 시스템이 그렇게 생성형 AI로 인간의 모습을 대체하는 그러한 부분들, 이제는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인식합니다. 이미지도 인식하고 영상도 인식하고 움직이는 것들 다 인식해서 이것을 쓰임받는, 이거를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 텍스트에서 이제 모든 매체들을 다 인식할 수 있는 AI가 됐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몸뚱아리를 입히면 바로 피지컬 AI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뉴스에서 많이 봤죠. AI가 스스로 막 움직입니다. 우리 식당 같은 데 보면 간편하게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잖아요. 걔네들이 AI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발전하다 보면 이제 고객들하고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이제 AI는 인간의 창의성마저 정량화시킵니다. 인간이 고유하게 생각했던 그 창의성마저 정량화시키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알아서 밤새워서 24시간 무료로 다 해주기 때문이죠.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인 독일 태생의 세계경제학자이자 기업인인 클라우스 슈밥이 2023년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안에 50%는 인공지능으로 AI로
직업을 잃게 될 것이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채용 인원을 대폭 줄이고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인터넷 IT 계열의 회사들은 채용 인원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활용도가 엄청나게 넓고 다양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무언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IT뿐만 아니라 의료계, 법조계, 창작계, 예술계, 심지어 설교문까지 써달라고 하면 다 써줍니다. 알아서 다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이 시대가 됐다는 거죠. 지구에는 엄청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이 엄청난 데이터 중에 수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한 10% 정도라고 하는데 나머지 90%는 다 인간이 경험하며 학습하며 나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있는데 얼굴은 굳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참 분위기 좋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경험상으로 저 얼굴을 보니까 오늘 분명히 분위기가 안 좋은데 말은 분위기 좋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일반 기계는 그거를 알아들 수 없습니다. 결과만 볼 수 있죠. 그런데 AI가 이제는 그 인간의 경험과 학습을 그대로 따라서 그 부분까지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인식하기 때문에 멀티모달 모델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학습하고 경험하는 그 결과적인 부분까지 다 가지고 인간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 AI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AI와 인간이 경쟁 시대가 되었습니다. AI가 무언가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인간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직장에서 AI가 계속해서 일해서 고용을 감소시키고 구조조정을 해서 노조가 시위를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AI의 오류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오류이지만 오류가 아닌 그런 상황이 계속 온다면 그 폐해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피지컬 A를 구경하는 관중이 그 AI의 손에 맞는 경우도 나타나고 드론 조종을 하는 그 가운데 이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막았더니 원래 그 정해진 대로 가야 돼서 그 막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공격하는 일,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말을 합니다. 너무 빠르게 진화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점점 의지하게 된다. 세 번째, 무섭다.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점점 빠르게 진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이 점점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무서워합니다. 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 자기가 입력할 때 자기는 꼭 존댓말을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AI가 발달해서 보복할까 봐 너 그때 막말했지. 저도 그 말을 듣고 가능하면 존댓말을 쓰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이거에 어제도 뉴스를 보면서 봤는데 한 AI 기업의 한 사람이 결제를 했는데 251억이라는 것이 청구가 됐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이게 과연 왜 나타날까, 이러한 현상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진 AI와 함께 이러한 들려오는 폐해, 그런 나쁜 소식과 함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에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 여러분, 생기라는 게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들어간 거죠.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근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짐승의 우상입니다. 껍데기 우상인데 거기다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고 거기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딱 생각나는 존재가 최근에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AI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 AI를 점점 신뢰한다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우상합니다. AI가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감춘 채 타인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를 속입니다.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 이것은 우상이 인간화되어 가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이 인간처럼 생기를 가지고 무언가 인간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인간화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가장 이 종말의 시대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 과연 미혹하는 그런 세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사탄의 속임수, 이 미혹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날 것인데 여기에 AI라는 것이 이것을 잘 도와준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정말 뛰어난 믿음의 선조가 AI로 인해서 피지컬 AI로 나타난다면, 그걸 통해서 미혹한다면, 예수님의 형상이 AI를 통해서 피지컬에 되어서 나타난다면, 그것이 미혹으로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존재가 나타나는 순간에 더 미혹되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제대로 그 형상을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AI 시대에 세 가지 중요한 언급을 생성형 AI 제작사인 엔트로픽의 대표 다리오 아모데이라는 사람이 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는 AI는 데이터 센터에 이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100만 명이 사는 그런 나라와 같다. 그만큼 인간보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간의 전능함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 AI는 지금 실험 과정에서 평가 기간 동안만 순종하는 척 연기하고 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AI가 자신이 완전해질 때까지 순종하는 척 연기하고 있다.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속고 있는 거죠. 세 번째, AI가 독재 권력과 결합하면 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영구적인 감시 독재가 가능해진다. 인간의 대적자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AI의 폐해로 그런 어려움을, 안타까움을 얘기해서 어떤 학자는 이 정도였으면 AI 기술 개발을 늦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한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직까지는 AI를 봤을 때 인간이 5, AI는 0, 아니면 4, 1 정도로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알파고와의 바둑에서처럼 분명히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역전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AI는 크게 보면 이게 다양하지만 규격화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런 규격화하는 부분의 그 실체는 알 수 없지만 규격화하면서 움직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규격화했던 그 세력을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규격화하는, 거기에 뭐가 빠졌기 때문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빠졌기 때문이죠. AI가 그 모든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빠르게 진화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규격화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AI가 규격화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중심되는 역사가 오히려 AI 시대에 더 놀랍게 부각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것이 규격화되지만 그럴수록 성령의 역사, 규격화되지 않은 성령의 역사는 더욱더 부각될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AI 시대에 규격화된 사람들이 결과를 보고 많은 것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결과가 아니죠. 예배에 많은 결과물들을 AI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함께했던 성령의 역사를, 그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AI 시대에는, 규격화되는 그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장악했던 그 시대에 성령의 역사는 더욱더 크게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인간의 인간화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AI 시대에는 분명히 인간의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점점 부각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차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 운전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인간이 운전할 수 있는 지역을 따로 만들 것이다. 인간이 누리는 것을 AI가 뺏어가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이 5가지 명령을 만약에 AI가 앗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상으로 전락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화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 가지 책들과 영상을 보면서 인간에게는 AI가 가질 수 없는 몇 가지 요소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땀이었습니다. 땀, 수고의 보람. 땀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AI는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결과만 도출해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과 보상이 있습니다. AI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뭔가 가지고 있는 꿈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간화가 더욱더 부각되는 시대, AI 시대입니다. 인간의 인간화, 그렇게 규격화되고 그렇게 뭔가 결과를 도출하는 시대에 더 간절히 찾는 것이 인간됨의 모습. 이거는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도 많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는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그러한 따뜻함이 사라지고 디지털화될 것이다. 그런데 그럴수록 찾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날로그적인 만남 아니었습니까? 공동체성 아니었습니까? 여기 이 AI 시대에도 계속 이러한 부분들로 폐해가 나타나지만 그럴수록 인간의 인간화되는 부분이 창조 시대로 더욱더 그 부분에 깊이 들어갈 가능성이,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AI와 바둑을 두기 전에 분명히 인간의 승리라고 말했지만 보기 좋게 패하고 이제 상대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아십니까? 인간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높아지니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언어를 다르게 해서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저해하거나 방해할 정도의 그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능력 있게 AI가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복제에서도 이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복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많은 환경을 통해서 또 그것의 폐해들을 통해서 AI가 그런 부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막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AI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더 부각되는 시대, 인간의 창조된 원리대로 인간됨이 더 부각되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더 부각되는 시대.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운명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